저는 지금 이제 막 복직을 아직 안 했어요. 9월 1일자 복직이어가지고 막간의 휴가를 누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티 레이시즘이란 주제는 사실 저는 그 캐나다에서 제가 석사를 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영어 교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관심 가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뭐 사실 한국에서는 뭐 저희는 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르치고 원어민 말고는 사실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다문화 교육에 관한 거는 많이 있지만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좀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융합 수업은 아니지만 좀 끝에 가서 그 안티 레이시즘이라는 건 사실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더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일단 작년에 있었던 그 조지 플로이드의 그 살인 사건으로 발생된 그 미국의 공권력에서 이렇게 자행되는 그 흑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무브먼트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에이시안 헤이트도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실제로 제가 있는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중국인이나 에이시안이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있는 H마트라는 한국마트에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 크게 와닿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그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은 혹시 뉴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나다에서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처음에 200년 전에 이제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식민지를 세울 때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세울 때 거기에 살고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그 원주민들 인디지너스 피플들을 레지덴셜 스쿨이라는 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목적은 뭐 아이들의 뭔가 뭐 웨스터나이즈드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모더나이즈드 에듀케이션이었지만 거기서 굉장히 어떤 학대랑 또는 그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많이 자행했다고 하고 최근에 그게 증거로 밝혀진 게 아이들의 시신이 200구가 학교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Every Child Matters라는 운동으로 지금 번졌고 실제로 7월 1일이 원래 캐나다에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셀러브레이트하는 캐나다 데이인데 올해는 그 캐나다 데이가 식민을 행한 행위를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이라고 해서 인디저네스 피플들을 기리는 날로 좀 더 이렇게 그 주황색의 아이들이 입던 옷을 전시해 놓거나 아니면 신발을 전시해 놓는 행사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인들 또는 아시안인들 또는 그 원주민들 이런 식으로 그 더 다양한 인종에 대한 그런 안티 레이시즘에 관련된 그런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술적으로는 white normativity라고 해서 그 whiteness, 그 백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노멀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실제적인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에 예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많이 드는 것이 그 어벤져스 1편의 이게 포스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헐크도 사실 그 전에는 변하기 전에는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어로물에서의 백인들이 리프레젠트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디즈니나 이런 곳에서 이런 흑인들의 히어로를 늘리려고 노력한다는 그래서 이게 어벤져스 1인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은 그 이제 그 블랙팬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보이지만 그 1편에서는 히어로물은 거의 다 백인이었던 그런 사례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어 교육에서는 링구스틱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 소리 들리세요? 제가 스탑 쉐어하고 다시 아마 잠시만요. 쉐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가. 다시 들어드릴게요. 이제 쉐어 소리 들리시나요?
Hello. Yes. Can I ask a few questions about the apartment on Park Street? What was your name? My name is Juan Hernandez. It's been rented. Oh, he's gone. Hello, my name is Sanjay Kumar. I am calling about the apartment on Park Street. It's not available. Not available? Hello, my name is Tyrone Washington. I'm calling about the apartment on Park Street. Just been rented. Hello, I am Chen Ling. My name is Khalid bin Ali. I'm Tuan Vo. Hello, my name is Moshe Goldberg. I use a wheelchair. It's gone. Not available. All right. Thank you. Yes, hello, my name is Graham Wellington. I'm calling about the apartment for rent on Park Street. Is that still available? Yes, it is. What is? Yes. Really? Housing discrimination is illegal. If you think you've been a victim because of your race, color, national origin, sex, religion, disability, or family status, call us. Fair Housing.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인종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액센트라든지 버라이어티라든지 방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종을 어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링구이스틱 스테레오타입 아니면 프로파일링, 레이시즘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리버스 링구이스틱 스테레오타이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는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종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어를 듣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연구 중에 하나가 같은 오디오 파일을 들려주고 물론 중간에 이제 디스트랙터를 넣어요. 그렇지만 세임 오디오 파일인데 하나는 백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에이시안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렉처 파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스피치를 평가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에이시안 인스트럭터의 사진을 보고 같은 오디오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액센트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 컴프리헨션 퀘스천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푸는데 실제로 더 컴프리hen션을 못한다고 나왔고 그 문제를 못 푼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인스트럭터의 티칭 퀄리티를 더 낮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인종이 어떤 사람의 듣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 속에 그런 편견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못 쓰기 시작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건데 이것도 저는 이거 우리 영어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중학교 1과에서 나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Where are you from?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캐나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백인들한테는 잘 묻지 않는 질문인데 에이시안들한테는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든 3세든 아니면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민자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너는 이곳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어스움하는 질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편견적인 언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선생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 영어 진짜 잘한다라는 표현. 선생님 아마 외국에서 뭐 여행 같은 거 하시면 선생님이 뭐 영어 선생님이란 백그라운드 모르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너 왜 이렇게 영어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표현인데 이것 또한 이 사람의 외견을 보고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할 거라고 어스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컴플리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인종차별적인 언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저희 영어로 닉네임 많이 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티나를 닉네임으로 썼었는데 그럴 때 What is your real name? 이라고 묻는 것도 이 사람이 그런 웨스터나이즈 네임을 쓰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되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들에도 그 히든 레이시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교수님하고 진행했던 연구에서 예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participant의 한 명이 이제 자기가 그 단어 Your English is very good이라는 단어가 왜 자기한테 기분이 나빴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생이었는데 박사생이 교수님하고 지도를 받는데 그 지도 내용에 엄청 너 라이팅이 너무 별로다. 너 라이팅 너무 못한다라고 지도를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는 Your English is good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너는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너는 그러면은 내가 페이퍼 쓸 만큼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에 되게 그런 히든 미닝의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었어요. 근데 이 페이퍼 내용은 아직 퍼블리시가 된 것이 아니라서 요 장면만, 요 페이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냥 여기 연수 내용에서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디스커션 퀘스천을 넣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안티 레이시즘에 대해서 제가 영어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들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레이시즘에 대해서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팅창으로랑 아니면 지금 그냥 언뮤트 하시고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인종반대주의, 안티 레이시즘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나눠주세요. 네, 여기서 채팅창을 친구카메라도 켰더니 이게 맞죠? 레이스 네. 질문 나왔죠? 아, 채팅창 올라왔네요. 맞아요. 칭찬. 저도 이거 그래서 그 Your English is very good이라는 그거에 칭찬을 할 수 없는가 있는가 했는데 근데 이 그 단어 그 표현 자체가 백인들은 사실 잘 듣지 않는 말이라고 해요. 그 칭찬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원어민 대 비원어민 사이에서 또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너 캐나다에 온 지 얼마나 됐어라고 해서 그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해도 비원어민 대 비원어민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 그냥 칭찬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 원어민들이 완전 처음 보는 정말 이 사람이 아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황에서 쓰는 그런 칭찬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코노테이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들 진짜 저희도 그 영어를 가르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많이 어센틱 그런 매터리얼하고 어센틱 매터리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미디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져올 때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한 게 저도 좀 더 한 번 더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어웨어니스가 없이 가져온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는 저 스스로 이렇게 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아이들한테 심어준 적이 없는가. 뭐 이런 특히나 백인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스스로 좀 제가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학습자에 관해서는 그 학술적으로 선생님들 이제 내용해 주신 거에 덧붙이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백인이 쓰는 언어라고 백인이 쓰는 언어라고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영어를 절대 자기는 익힐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건 백인이 쓰는 거고 나는 이미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백인이 쓰는 언어는 나는 가질 수 없는 언어야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생들한테 이 언어에 그런 백인 말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이 영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도 많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교과서 같은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진짜 많이 변했는데 처음에 제가 교직에 들어가면 제가 배울 때는 백인 화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의 화자를 만났을 때 더 당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술적으로는 왜 인종차별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발표할 내용은 안티 레이시스트 페다고지 예시를 좀 한두 개 정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음성만 학생들이 먼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뭔가 그 사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있는 언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음을 좀 심어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렉처를 들으면서 listen and draw 하는데 그 draw를 화자가 어떤 사람의 모습일 것 같아 하면서 draw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 화자랑 학생들이 들은 화자랑 비교해보는 그런 raising awareness 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디어에서 선생님들 이런 이미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흑인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사는 학생들을 뭐 도와줘야 된다. 제가 많이 본 거는 사회과의 공정무역 파트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패러디한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m basically heading up a team that's getting Africans together in this time of need for Norway, you know, helping them out. A lot of people aren't aware of what's going on there right now. It's kind of just as bad as poverty, if you ask me. Sunlight puts smiles on people's faces. People don't ignore starving people, so why should we ignore cold people? Frostbite kills too. Africa, we need to make a difference in Norway. We need to collect our radiators, ship them over there, and spread some warmth, spread some light, and spread some smiles. Say yes to Radiate. In Norway kids are freezing. It's time for us to care. This heat's enough for Norway. If Africans would share. Yet Africans keep thinking we can't contribute. The warmth we've got we'd like to share, but we can distribute. Now the tables have turned. Now it's Africa for Norway, and there's nowhere we can close our eyes. We see that they free. As Africans concerned, they're sending Jesus all the way. Radiate to Norway with a tropical tree. 여기까지만 볼게요. 선생님들 이 동영상에 혹시 의도나 목적을 읽으셨나요? 네, 그 채팅창에 선생님들이라면 이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한테 어떠한 그런 뭐 퀘스천을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를 도와준다는 펀드레이징 그런 동영상이 사실 굉장히 많고, 왜 선생님 이렇게 뭐 연예인들 뭐 봉사하러 간다고 하면 늘 이렇게 아프리칸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진 꼭 찍는 그런 거 되게 막 웃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실제 비디오는 아니고 그걸 패러디한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잘 사는 곳으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노르웨이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미디어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컨티넨트를 포트레이트하고 있었는지 좀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런 어웨어니스를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비디오라고 생각하고요. 좀 저도 이렇게 이런 정답을 드리는 대신에 선생님들하고 이걸 어떻게 더 학생들한테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의미가 잘 전달되고, 이런 아니면은 우리가 또 보지 못한 또 다른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싶었어요. 이 자료를 드리고. 네. 그리고 이거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희 임고 준비할 때 많이 보던 셀시아 멀시아 책 기억나시나요? 그 셀시아 멀시아 책에서 발췌된 그런 영어 지문이에요. 최근에 이게 2014년 버전이고 2020년 버전에서 이 지문이 바뀌었어요. 이 지문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선생님도 혹시 아시겠나요?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을까요?
제가 채팅이 지금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혹시 발언을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이거를 스크린샷 하니까 채팅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뭘 잘못 자꾸 이게 네, 맞아요. 선생님 허스타일이라고 선생님들이 채팅에 남겨주신 게 저한테 안 보였었나 봐요. 네, 제가 이 허스타일 네이티브 아메리칸 랜드라는 표현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 표현이 바뀌었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글쓴이가 Would you travel through hostile Native American territories to find gold? 하면서 이런 표현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리딩 컴프레hension 퀘스천을 던졌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뭐랄까 학생들의 사고를 좀 더 크리티컬 띵킹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입장에서는 이 49ers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49ers를 어떻게 perceive 했을까? 뭐 이런 리딩 퀘스천도 학생들한테 한 번쯤 저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개정된 판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그냥 뭐 표현이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교과서를 볼 때도 뭔가 어떤 그런 discriminatory한 expression이 없는지 또는 어떤 한 인종을 뭔가 또는 ethnic 또는 racial identity를 특정 이미지로 보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뭔가 흑인이라든지 다인종의 그런 화자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다인종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아니면 또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교과서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원문을 많이 이제 축약한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원문을 쓴 작가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도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대학원에도 논문 쓰다 보면 되게 많이 사이테이션을 넣잖아요. 근데 그 사이테이션을 넣는데 되게 재밌는 그런 많이 시도들을 하는 게 백인 학자들을 빼고 사이테이션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사이테이션을 할 논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학계에서 정말 주류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가지고 계신 영어 교과서에서 그런 원문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그 백그라운드는 무엇인지 한 번쯤 이렇게 좀 더 보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수업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선생님들께서 융합 수업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